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도로조차 없었던 깊은 오지 계곡들을 떠올려 보세요. 칼라시 사람들은 우뚝 솟은 힌두쿠시 산맥으로 둘러싸인 파키스탄 시트랄 지역 깊은 곳의 밤부레스, 룸부르, 미리르라는 에시가에 고립된 계곡에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무거운 눈이 길을 덮어 몇 주 동안 외부 세계와 모든 연락이 끊어집니다. 여름에는 녹아내린 빙하가 강물을 사나운 급류로 바꾸어 단거리 이동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계곡은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가장 큰 밤부레스 계곡은 숙박업소와 작은 가게들이 들어서며 현대 세계에 조금씩 문을 열었습니다. 룸부르는 대오조용하며 고대의 풍습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비리르는 현대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으로 주민들에게 전통의 파수꾼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까지 이 계곡에 거주하는 칼라시인은 4,000명 미만이며 파키스탄에서 가장 작은 소수 민족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과 신화의 요람인 바로 이곳에서 그들의 신비로운 기원이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논쟁 중 하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에서 칼라시만큼 그들의 뿌리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부르는 공동체는 드뭅니다. 이들 사이에 쓰여 있으면 이 지역에서 보기 힘든 특징인 밝은 갈색이나 금발머리, 고록색이나 파란색 눈, 그리고 밝은 피부색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아이론 중 하나는 이들을 알렉산데오 대왕과 연결짓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데오의 군대는 현재의 파키스탄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일부 군사들이 남아 현지 여성들과 결혼하여 고립된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대를 거치며 그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외부인들을 놀라게 하는 신체적 특성을 보존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영국 작가 레오디아드 키플링은 1888년 소설을 통해 이 아이디어를 알렸고 훗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칼라시 사람들이 정말 알렉산데오 대왕 군대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칼라시인이 어떻게 견뎌왔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땅과 가축에 의존해 이처럼 험난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개업은 그들 삶의 중심입니다. 가파레온 산비탈의 비탈밭을 만들어 빗물에 흙이 쓸려가지 않도록 했으며 이 지혜로운 방식은 수세기 동안 수확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밀, 옥수수, 모리와 함께 호두, 쌀구, 포도 같은 과일을 재배합니다. 가에울에 수확한 곡물은 눈이 계곡을 덮고 가족들을 몇 주씩 고립시키는 긴 겨울을 위해 정성껏 저장됩니다. 모기축 역시 똑같이 중요합니다. 염소, 양, 소물이는 우유, 시주, 고기, 양태오를 제공합니다. 여름의 목동들은 풀이 싱싱한 높은 고지의 초원으로 가축들을 이끕니다. 겨울 준비는 하나의 의식과 같습니다. 가족들은 땔감을 모으고 우유를 발효시키며 말린 과일을 준비하여 봄이 올 때까지 버팁니다. 눈의 우로 계곡이 닫히면 이웃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을 나눕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회복력 덕분에 칼라시인은 다른 이들이 포기했을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이 멀리 떨어진 산중에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도로가 뚫려 물건을 실은 트럭들이 들어옵니다. 작은 시장에서는 이제 밀가루, 셀탕,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판매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모바일 통신이 오지까지 보급되어 소통과 교육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되 온 집안에는 이제 텔레비전 빛이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단식 밭은 여전히 손으로 심어집니다. 겨울이면 가족들은 여전히 장작불 주변에 모입니다. 그리고 계곡에는 여전히 새벽마다 염소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칼라시인에게 현대화가 찾아왔지만 자급자족은 여전히 그들 정체성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칼라시 세계로의 이 여정이 즐거우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이제 칼라시인의 독특한 산골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칼라시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집들이 마치 산비탈에서 자라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가파레온 지형 때문에 각 집은 서로 위아래로 겹쳐져 있습니다. 한 가족의 지붕은 자주 그 위쪽 가족의 마당이 됩니다. 아이들이 놀고 여성들이 곡식을 말리며 어르신들이 햇볕을 쬐는 공간이 모두 거주 공간을 겸하는 지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벽은 돌과 나무를 섞어 두껍게 만들어졌으며 매서운 겨울바람과 힌두쿠시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진의 진동을 모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평평한 지붕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추운 계절을 위한 땔감을 보관하고 살구와 호두를 햇빛에 말리며 저녁에는 이야기와 노래가 흐르는 모임의 장소가 됩니다. 오늘날 일부 집에는 시멘트, 양철판, 심지어 위성 안테나 같은 현대적인 요소가 추가되었지만 건축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집 안에서 칼라시 여성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곳에서 여성은 단순히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정권자이자 문화의 전수자이며 독립성의 상징입니다. 이유산만한 사회와 달리 칼라시 여성은 자신의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정략 결혼은 없으며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여성은 부끄러움 없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독특한 풍습도 있습니다. 기혼 여성이 다른 남성과 사랑에 빠지면 그 남성은 편지를 보내고 약간의 금액을 남편에게 지불하여 새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선택했음을 알리는 편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칼라시 사람들처럼 이러한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알아의 예 또는 아니오로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결혼에 있어서 칼라시의 풍습은 사랑과 교환, 그리고 전통이 더욱 깊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이 엄격한 규칙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흐릅니다.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지만 일체 부처제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정 내의 평등과 화합을 요구하기에 드문 편입니다. 결혼이 합의되면 신랑 측 가족은 염소나 곡물, 때로는 현금으로 신부 대금을 전달합니다. 이는 신부의 가족을 존중하고 공동체에서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칼라시 결혼 풍습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선택권에 있습니다. 시영혼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결정합니다. 또한 합의에 의한 동거라는 독특한 관습도 있습니다.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하고 싶다면 남편을 떠나 새 파트너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달이 지나면 그녀는 부모에게 돌아가 공식적인 의식을 치르고 새로운 결합을 축하받습니다. 이혼 역시 아무런 낙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실패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새롭게 시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가 해방성은 이혼이 사회적 배척을 의미할 수 있는 인근의 많은 공동체와 매우 대조적입니다. 칼라시인에게는 가애인의 행복이 엄격한 사회적 규범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유와 가해성의 정신은 단 한마디 말 없이도 많은 것을 말해주는 그들의 의복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상은 검은색의 긴 드레스입니다. 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의 손자수 기하학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어떤 문양은 애군을 막아주는 상징이고 어떤 문양은 다산이나 계절의 순환을 나타냅니다. 자스네은 주로 몇 달에 걸쳐 손으로 만들어지며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기술이 전수됩니다. 여성들은 목에 알록달록한 비즈 목걸이를 여러 겹 걸치는데 때로는 두꺼운 목걸이를 10여 개씩 착용하기도 합니다. 예지 목걸이는 정성껏 만들어져 삶의 다양한 순간마다 선물로 주어지며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추억과 관계를 기록하는 소중한 증표가 됩니다. 아마도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머리 장식일 것입니다. 현지에서 슈슈트나 쿠파스로 불리는 이 장식은 조개 껍데기, 비주, 알록달록한 단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이메어리 장식은 무게감이 있고 매우 화려하며 형태에 따라 여성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여기에 생화를 추가로 장식하여 마치 왕족과 같은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남성들 역시 여성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들만의 독특한 의상을 입습니다. 그들은 보통 모직 상의와 파콜이라 불리는 전통 모자를 쓰며 축제 때에는 모자에 깃털을 꽂아 장식하기도 합니다. 사액상은 덜 화려하지만 방한 기능이 뛰어나 두꺼운 모직이 산악지대의 매서운 추위를 막아줍니다. 이복은 신성한 행사를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모험 축제인 칠람 조시 기간이 되면 여성들은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다산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아이 축제를 관람한 관광객들은 화려한 색채와 역동적인 움직임의 조화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 의상들은 단순한 전시용 옷이 아닙니다. 칼라시인이 극소수인 아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아이 옷을 자부심 있게 입는 것은 자신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존은 영적인 의미도 크게 지니고 있으며 특히 출산 과정에서 전통과 신앙이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됩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곳과 달리 상당수의 칼라시 여성들은 집 안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다에신 신성한 힘이 머문다고 믿어지는 바살리라는 작은 전용 오두막으로 이동합니다. 바살리는 주로 마을 외곽에 지어진 소박한 목조 또는 석조 오두막입니다. 여성들은 출산할 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생리기간에도 이곳에 머뭅니다. 나이부에서는 여성 친척이나 산파들이 함께하며 이들은 대대로 내려온 지식과 산야초 방편,
마사지 기법을 활용하고 창조의 신 데자우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칼라시 사람들은 바살리에서의 출산이 신의 축복을 부르고 신생아를 지켜주는 산요정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구전도에는 이야기 중에는 이 정령들이 아이를 만져 건강과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아이 관습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언시인 세계 사이의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바살리 제도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출산과 생리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가구 내의 영적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고 칼라시 사람들은 믿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 전통이 오래된 금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공동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영향으로 이 관습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시트랄의 보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칼라시 여성들이 응급 상황 등에서 병원이나 의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오두막의 영적인 기운은 현대식 건물이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바살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라세오 칼라시인에게 출산은 단순한 사회 생명의 탄생 이상입니다. 이는 신과 조상, 그리고 자연계와의 연결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가 의식을 통해 환영받듯 소년들도 훗날 부족의 가장 특별한 통과 의례를 거치며 시험대를 통과합니다. 칼라시 문화에서 성장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년들에게 남성으로의 전환은 매우 특별합니다. 시용 소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소년들이 마을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깊은 산속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소년들은 자신들이 돌보는 염소들만을 동무 삼아 몇 주 동안 홀로 생활합니다. 아이 기간 동안 그들의 식사는 주로 염소유와 고기로만 구성되며 이는 육체적 나이듀리과 자립심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오해로움 속에서 염소를 치며 소년들은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의존해온 기술을 배웁니다. 안전한 풀밭을 찾는 법, 포식자로부터 가축을 지키는 법, 영하로 떨어지는 밤 추위를 견디는 법 등을 익힙니다. 어르신들은 산 자체가 스승이며 침묵과 고난, 책임감을 통해 소년을 진정한 남자로 단련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산에 세어 돌아온 소년들은 환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축하를 받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발루마인 신에게 바쳐지는 겨울 대축제 차우모스 시기와 맞물립니다. 이제 남자로 인정받은 소년들은 의식 동안 축복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산의 세오의 생존은 정화 과정으로 간주되어 가장 신성한 춤과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 자격을 얻게 됩니다. 소녀들의 경우 통과 의례는 첫 생리나 훗날의 출산과 같은 여성으로서의 중요한 순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마다 바살리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곳에서 선배 여성들로부터 노래와 기도, 가족과 땅을 돌보는 신성한 지혜를 배웁니다. 아이서럼 공동체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사회적인 성숙을 함께 인정합니다. 통과 의례는 가해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의식으로 확장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축제를 접하지만 정화 의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특정 춤이나 기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숙은 개인의 일에 그치지 않고 부족 전체의 영적 구심점 안으로 각 개인을 엮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인구가 4,000명 미만인 이 작은 사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귀중합니다. 이러한 의례들은 모든 세대가 고립된 계곡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강인함과 가치관을 물려받도록 보장해 줍니다. 에오네오가 한 민족의 영혼이라면 칼라샤에오는 보물이자 꺼져가는 불꽃과 같습니다. 5,000명 미만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이 언어에 대해 언어학자들은 주변 언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소리와 구조를 지닌 언어의 섬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세기 동안 문자 없이 오직 노래와 이야기, 의식 속에서 속삭이는 기도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날 이 언어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생존은 공동체의 생존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라시 모임에 앉아 있으면 이 언어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리듬감 있고 멜로디가 풍부하며 땅과 정령에 연결된 오래된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유네스코는 이미 칼라샤에오를 심각한 소멸 위기 언어로 지정했으며 학교에서 우르두어나 파슈토어를 배우는 젊은 세대가 조상의 언어를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계곡의 교사와 어르신들은 언어가 사라지기 전에 아이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교재와 동화책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네오는 칼라시 영적 세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슬람교가 압도적인 주변 지역과 그들을 확연히 구분짓습니다. 파키스탄은 2억 명이 넘는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지만 칼라시인은 자연과 신화, 조상 숭배의 뿌리를 둔 다신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는 창조신 데자우와 가족의 수호신 제스타크가 존재합니다. 다른 신들은 강과산, 다산을 관장합니다.
불은 정화의 도구로 여겨지고 강은 신성한 통로로 생각되며 산은 신성한 존재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살아있고 강력하며 영적인 기운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이 식은 칼라시인의 삶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계곡 곳곳에 마련된 목조 제단에서는 염소유와 빵, 와인 등을 바치는 제의가 올려집니다. 봄의 칠람조시나 겨울의 차우모스 같은 계절 축제는 생명의 순환과 다산, 사이로운 시작을 기립니다. 정성 어린 준비가 없다면 축제의 신성한 에너지가 축복 대신 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칼라 시인이 된다는 것은 신들의 언어로 말하고 신들이 창조한 산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내은 정체성이 신앙 및 그 언어와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과 생존의 결합은 음악과 춤, 환대가 어우러지는 그들의 축제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칼라 시인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축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작은 마을의 모임이 아니라 음악과 춤, 이식이 하나로 에어우러져 살아있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대한 축제입니다. 수가 적은 민족에게 축제는 단순한 유흥을 넘어 공통의 기억과 신성한 기쁨으로 세대를 이어주는 생존의 방식입니다. 칼라시 달력에는 세 가지 큰 축제가 중심을 이룹니다. 5월에 열리는 칠람조시는 다산과 생명의 부활을 기리는 봄축제입니다. 아이대 여성들은 가장 화려한 자수 드레스를 입고 머리 장식에 생화를 꽂습니다. 계곡에는 생명력을 찬양하고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해준 신들에게 감사하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차는 춤은 연속성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가을 축제인 유찰은 수확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가족들은 긴 겨울을 버티게 해줄 포도, 허두, 밀을 가져와 바칩니다. 이내은 감사의 순간이자 동시에 엄숙한 시간으로 수확이 부실하면 다가올 몇 달이 험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노래와 춤은 불안감을 단결력으로 바꾸어주며 생존이 공동의 노력임을 모두에게 일깨워줍니다. 이어 주니월 동지 무렵에 열리는 차우모스는 가장 신성한 축제입니다. 아이 기간 동안 계곡을 방문한다고 믿어지는 발루마인 신을 모십니다. 약 2주 동안 계곡은 타오르는 모닥불 주변에서 펼쳐지는 춤과 음식, 이식으로 활기를 띱니다. 정화 의식을 거친 사람만이 특정 의식에 참여할 수 있어 신성한 기운이 깨어지지 않도록 지킵니다. 차우모스를 경험한 여행자들은 불빛과 노래로만 가득 찬 밤이 마치 산 자체가 사람들과 함께 춤추는 듯하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축제는 의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따뜻한 환대의 장이기도 합니다. IOS 계곡이나 외국에서 온 방문가액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가족들은 외지인에게 집을 열고 야외 화덕에서 구운 빵과 발효유, 말린 과일을 대접합니다. 일부는 밤의 모닥불 옆에서 잘 수 있도록 목조주택의 공간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축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관광거분 이들에게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손공 예품을 팔거나 숙박업을 하고 가이드를 하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소득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르신들은 신성한 의식이 외지인을 위한 구경거리로 전락할까 우려합니다. 지역사회 내부에서는 외국 지원과 관광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문화의 순수성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축제가 여전히 칼라시 삶의 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축제는 음악과 신화, 환대가 어우러져 이 작은 산골 민족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음을 매년 확인시켜줍니다. 현대 세계가 계곡을 압박해 올 때도 칼라시인은 춤과 노래, 그리고 열린 문으로 응답합니다. 이들에게 타인을 환대하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자신들이 여전히 여기에 존재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힌두쿠시 산마액으로 둘러싸인 숨겨진 마을부터 신비로운 기원, 헤엄난한 자연 속에서의 강인함, 그리고 일상을 정의하는 독특한 전통에 이르기까지 칼라시의 계곡들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산에 기다려 지은 집들, 희귀한 자유를 누리는 여성들, 정체성의 상징이 되는 결혼과 의복, 영성이 깃든 출산과 성인식, 그리고 연애와 신앙, 축제가 어떻게 이들을 고대의 세계와 연결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칼라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오지 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력과 정체성,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함을 지키려는 인간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축제에서 기쁨을 보고 고립 속에서 강인함을 보며 개방성 속에서 국경을 넘어선 환대의 교훈을 얻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칼라 시인의 삶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신비로운 기원, 당당한 여성들, 아니면 놀라운 축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